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는 한 가톨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수님을 혁명가로 이해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기득권자들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어렵고 소외된 자의 편이 돼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예수님의 목표 중 하나였다고 신앙관을 밝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교회에 집합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교계에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전국광역시도 기독교연합, 시군구 기독교연합 등으로부터 초헌법적인 기독교 협박, 헤롯 왕인가 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이 후보가 교회를 탄압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기독교계와 대립해 왔는데요. 2021년 11월 이 후보는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 입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추진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11일 신경제비전선포식에서 이 후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이 사회 각 분야와 영역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차별금지법 문제는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분야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제정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건 지켜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많은 질병과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피해 축제는 반드시 폐지를 하겠습니다. 절대 허가 안 하겠습니다. 화장실 논쟁만 해도 되게 이제 좀 짚어볼 만한 지점들이 있는 게요. 트랜스젠더의 개념에는 수술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본인이 여성이라 생각하느냐, 남성이라 생각하느냐, 다른 성이라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저는 명쾌해요. 제 논리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지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된다예요. 네. 중도를 표방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북 관계만큼은 전통적인 진보 진영 색채가 뚜렷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통일이라고 하는 거창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복원과 전시작전권 환수,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대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때에 따라선 핵무기 설계 기술까지 축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6.3 대선에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석수 3석의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내 진출한 진보당 계열 정당이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던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좌파 진영이 결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통합진보당 잔류 세력이 만든 정당입니다.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 국가기관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대한민국 집단이었습니다. 대표격인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위헌정당 심판을 받고 2014년 해산됐습니다. 민중당, 진보당으로 간판을 바꿔달며 집요하게 조직을 재건하더니 민노총 지도부를 장악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잇따라 적발된 제주, 창원 간첩단, 민노총 간첩망 등 주요 간첩단 사건에 진보당 간부와 당원들이 대거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선대들,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휴전선에 돈 들여서 먹고 살기도 거기도 박박할 텐데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봐 무서워서 탱크 장벽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계엄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자극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한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그 핑계로 군사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구나, 비상계엄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제가 확신하게 됐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그냥
잘 견딘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얕보지 못하는 것은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튼튼할 때라야 중국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겠죠. 저는 이 고향이 통일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확실하게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통일을 이야기하면은 뭐 그게 좀 과격한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통일은 자유통일이라야지 공산통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우리 동포들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만약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 이 성도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까? 사실 기독교의 교회 조직 그리고 그 말씀 이런 것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버티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는 마땅히 공산화가 되어야 할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만, 공산 대륙의 이 끄트머리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라,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 하는 사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늘 힘들고 절망할 때마다 다시 저를 일으켜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명, 이런 것들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